이어서 법정 대리인의 복인권을 보겠습니다. 법정 대리인을 누가 법정 대리인이라고 했죠? 19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부모님이라고 했죠.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35살 먹은 동갑내기 부부가 3살짜리 아기가 있습니다. 아주 애지중지 키우는 귀여운 아기가 있는데, 그 동갑내기 부부가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같이 해외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녹록지 않아서 아기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 보니까 아기를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죠? 그러면 35살 먹은 그 동갑내기 부부는 아기를 잘 봐줄 사람에게 아기를 맡기겠죠? 주로 할머니, 이모, 고모 등등 있을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동네에서 잘 아시는 아줌마한테 맡길 수도 있겠죠? 신중하게 고르겠죠. 우리 아기를 가장 잘 봐줄 사람, 그분이 바로 복대리입니다. 아셨나요? 법정 대리는 이 경우는 그냥 19세 그러지 마시고 3살짜리 아기를 가진 35살 먹은 동갑내기 부부가 미국으로 출장 갈 때 아기를 봐줄 사람을 찾아서 맡기면 그 아기를 봐주는 사람이 바로 복대리이다. 따라서 아주 신중하게 아기를 봐줄 사람을 찾겠죠. 요즘 어린이집 아기들 맡기고 문제가 좀 많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아주 신중을 기해서 아기 봐줄 사람을 찾게 되는데, 그 아기를 봐줄 사람이 바로 복대리이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아기 봐줄 사람을 찾을 때 신중하게 찾겠죠. 그래서 법은 일체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그러나 나중에 미국 출장 다녀와서 우리 아기를 잘못 봤다, 다치겠다 등등 하면서 그 사람들의 책임을 묻지 못해 따라서 무과실 책임집니다. 즉 법정 대리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 누구를 선임하든 법은 관여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임의대리인과 다르죠. 공인중개 쪽에서는 원칙적으로 보인권이 없죠.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고 무과실 책임진다. 간단합니다. 자, 화면을 보실까요? 자, 법정 대리 보인권은 언제든지 있고요. 그럼 무슨 책임진다고? 무과실 책임집니다. 이게 여기 분홍색 중요하죠. 언제든지 무과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임의대리인과 동일하게 책임집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이건 이유는 나중 문제고, 지금은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고 책임은 절대적인 무과실 책임지지. 나중에 할머니가 애기 잘못 봤네, 이모가 잘못 봤네, 고모가 잘못 봤네, 그런 소리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중요하죠? 자,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고 책임은 무과실 책임을 진다는 꼭 알아두시 바라고요. 자, 복대리 한 번만 더 보실까요? 갑이라는 본인이, 이게 보통 임의대리권을 말해요. 임의대리인. 갑이라는 사람이 의뢰에 권한을 줬죠. 수권. 의뢰하는 사람이 병에게 권한을 줍니다. 복임. 그러면 복대리인이 정과 계약을 하고 병과 정의 계약을 맡게 되면 효과 누구에게? 직접 갑에게 권한한다. 그래서 계약 자체는 병정해야지만 책임은 갑과 정이 진다는 거. 특히 복대리인 개념 대대본 대리인이 대리인 스스로 선임한 본인이 대리인 꼭 외워두시기 바라고요. 대대본. 한 10년 전에 이거 나온 적이 있는데 다 틀렸어요. 쉬워 보여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괄호놓고 답을 달아 그러면 쉽지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문제가 풀어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속아요. 대대본이 떠올리지 않으면 못 풉니다. 대리인이 대리인 스스로 선임한 본인이 대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삼명관계를 보시면 이건 간단합니다. 대리 똑같습니다.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하기 때문에 누구 감독을 받아? 대리인 감독을 받습니다. 왜냐면 본인은 복대리 잘 모르겠죠. 뭐 알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대리 잘 알아. 그래서 복대리 경우는 대리인이 선임했기 때문에 대리인의 감독을 받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죠. 산모가 지금 애도 죽잖아요.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되면 복대리권도 자동 소멸된다. 아셨죠?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되면 복대리권도 자동 소멸된다. 본인이 지명했습니다. 본인이 지명에 의해서 선임된 복대리인이라도 대리인의 감독을 받는다고 중요하죠? 그래도 대리 감독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 거, 복대리는 대리인의 감독을 받는다. 복대리는 본인을 대리하지만
선임을 누가 한다고? 대리인이 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감독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번 나오죠. 복대리인이 선임된다 하더라도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을 대리인, 병 복대리인 모두 다 갑을 대리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중요합니다. 시험에 이게 속기시호에서 한번 제가 파란 글씨로 해놨죠. 복대리인 선임된다 하더라도 대리권 소멸되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복대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를 보시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누굴 대리한다고? 본인을 대리한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중요합니다. 본인을 대리한다. 그리고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으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복대리인도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대리인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대리 원칙 그대로 적용되고요. 또 복대리인과 본인 간의 관계도 본인에 대해서 역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복대리인은 대리인과 같다. 다만 선임을 대리인 선임할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리인은 본인이 선임하지만 복대리인은 대리인 선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시작 있으면 끝이 있죠. 이번에는 복대리권의 소멸을 보시겠습니다. 복대리권 소멸 똑같네요. 똑같죠? 본사, 대사파성. 너무 잘 나오고요. 본이 죽습니다. 대리권 소멸. 배웠죠? 자, 복습은 계속 하시며 진도 나가셔야 되죠. 복습하시지 않고 그냥 나가면 까먹어. 수업이 진도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어서 필요 없어도 복습을 해야 된다는 거 꼭 본사, 대사파성. 본인이 죽습니다. 또 대리인이 죽습니다. 대리인이 사망하고 대리인이 파산 선고,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게 되면 대리권은 소멸된다. 여기서 제가 초록색 이거 복대리인과 대리인 같죠? 상관없습니다. 본사, 대사파성, 이 복대리인, 대사파성 똑같아. 그래서 복대리인도 대리이기 때문에 그냥 본사, 대사파성 외우시면 됩니다. 본사, 대사파성, 본사, 대사파성. 우리 어제 배웠지만요. 뭐는 아니라고요? 대리인이 한정 후견 개시 선고받기 때문에 대리권 소멸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뭐만? 성년 후견 개시만. 한정 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좀 부족한 것이라고 했고요. 성년 후견은 지속적 결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죠. 민법 총칙 처음 할 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복대리인은 본인의 사망과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사망 파산 또는 성년 후견 개시로 소멸된다. 말이 길죠? 이런 때는 머리카락 따서 본사, 대사파성 외우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과 대리인, 대리인과 본인 사이의 수권관계 소멸. 아까 말씀드렸죠? 갑이 을에게 줬던 수권, 을이 병에게 줬던 수권을 없애면 돼요. 갑이라는 사람이 너 그만둬 내가 할 거야. 을이라는 사람이 내가 할 거야. 그러면 갑을 간의 수권 철회, 을병 간의 수권 철회되면 당연히 대리권이 없어지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또 원인된 법률관계. 다시 말해 기초적 내범계로서 위임과 고용이 끝나면 끝나게 되겠죠. 기초적 내범계 배웠죠? 그런데 이거 뭐라고 했으면 제가 변호사 선임 의사에게 뭐 수술부터 하는 거 있었잖아요. 회사 직원. 그래서 저에 의해서 선임된 변호사가 제가 해임해버립니다. 그러면 변론할 권한 없어지잖아요. 고용도 마찬가지죠. 내가 회사에 다니는데 해고당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리권 없어지잖아요. 회사를 왜 일을 못하잖아요. 당연히 원인된 법률관계가 끝나게 되면 대리권도 자동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은 무효권 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